강의 제목이 아끼다 똥된다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음,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갈 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 올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매번 하게 되죠. 근데 2021년은 좀 빠르게 뭔가 사라진 느낌도 들고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 역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쏟아부을 수 있고 이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한 해가 지나갔는데 저의 20년 차 된 비즈니스를 돌아보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어, 형이 하는 비즈니스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음, 제가 5년 뒤에 어떻게 살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살게 될지가 사실 너무 명확히 보였어요. 그 안에서. 20년쯤 그 안에서 제 청춘을 바쳤을 때 살게 될 모습도 너무 선명하게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가기가 싫었고요. 그런데 형이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이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는 걸 들었어요. 궁금했고요. 좀 알아봤고 한번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비즈니스에 입문했을 때 미국에서 컨벤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미국을 가자고 하는데 놀러 가는 기분을 더 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 친구 또 후배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가서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그냥 마냥 즐거웠던 때의 사진입니다. 첫 해. 지금 돌아보니까 4년 전에 제가 같은 코스를 또 가게 됐는데요. 그때 다시 찍은 사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육아 때문에 한 분을 제외한 전원이 이 컨벤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음, 돌아보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백만장자도 되었고 PA가 되었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족과 지인분들의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싸우고 너무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사랑하는데 뭔가 미련이 남는데 그런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 나도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킨으로 계속 내 인생을 걸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 내가 뉴스킨 아니면 성공 못해 뭐 이런 포기도 부렸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데 저녁 때쯤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 마음을 꽉 잡아준 건 하나밖에 없는 제 형, 스폰서였습니다. 형과 대화를 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형과 대화한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여기서 멈춘다면 형은 어떻게 할까? 그때 딸랑 저 하나 파트너였거든요. 음. 근데 제 생각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형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계속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상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어, 백만장자도 되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천만장자도 될 거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같겠지만 효도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도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딸랑 형제 둘인데 제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형과 같은 하늘 아래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몰랐으면 모를까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형은 그 길을 향해 성공을 향해 가고 저는 다른 모습을 산다? 끔찍하게 싫었고요. 형과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상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가 저한테 굉장히 깊은 고민과 뭔가 클리어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연말쯤이었거든요. 내년에도 뉴스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2021년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올해 벨로시티 보상과 말도 안 되는 2000BR이라는 이런 보상이 불을 질러줬고요. 에이지랑 메타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도 우리에게 한꺼번에 휘몰아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어떠셨어요? 제가 제 파트너들과 한번 미팅을 하기 위해서 쭉 보니까요. 이렇게 세 부류 정도가 나뉘어지던데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성과도 좋았던 파트너도 있습니다. 예. 올해 결혼도 했고 그 바쁜 와중에 EBA도 됐고요. 그리고 살도 뺀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잘했고 너무 칭찬드렸고요. 내년에도 한 해 더 힘내주십시오라고 무한 칭찬을 드린 분도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대체 왜 나는 왜? 이해도 잘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없는 걸까요? 예.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런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 부류는 아주 쿨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나 솔직히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결과 없는 거 당연하다. 네. 이거 쿨한 걸까요? 용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들께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여러분께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성과를 2020년에 내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고 저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나는 운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지? 결과가 안 나지?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뉴스킨 비즈니스,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떤 성취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운이라는 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필요합니다. 뉴스킨 안에서는 어떨까요? 뉴스킨 안에서도 운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그 파트너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장님은 운이 없는 것 같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이 없는 것 같으시대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분께서 조카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형이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은 형이 뉴스킨이 아닌 아메를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께 이 일을 알려주신 분들이 뉴스킨이 아닌 다른 걸 알려주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기본적인 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큰 운은 받았는데 작은 운? 어떤 운이 있을까요? 2000 BR 시대에 왜 나는 좋은 파트너를 못 만날까? 이 신제품의 기회, 제가 그래서 그 파트너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께서 기본적인 운을, 큰 운을 다 받으셨는데 그 운을 담을 그릇에 대한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요. 나머지 그 작은 운들, 신제품의 기회, 좋은 파트너,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사장님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비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 내가 성과가 마음에 안 들 때 운이 없는 걸까요? 절대로 단 하나도 여러분께 떨어지지 않고 다 비껴간다? 이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의 운은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운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가 좀 없다라고 한 분께 딱 한 가지만 내년에 좀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집중의 힘이에요. 알파벳 26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뉴스킨이니까 NUS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서. NUS 찾으셨습니까? 그럼 그것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NUS라는 글자만 한번 뚫어지게 지켜봐 주세요. 다 보고 계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집중이 되시나요? 이렇게 도와드리면 어때요? 빨갛게 칠해드렸습니다. 좀 더 잘 보이세요? 그런데 NUS만 보이시나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집중하면 NUS만 보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글자를 없앴을 때 유일하게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2021년 열심히는 했는데 과연 집중된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셨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될 때 결과는 너무 어이없게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필수 요소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열심히 내가 하고 있었다면 2022년은 집중하는 비즈니스를 해보자 라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솔직히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결과 없는 거 당연하다. 쿨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런데 왜 누스키는 우리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걸까요? 2022년에 대한 계획을 왜 또 세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TR라인T 3개월 과정을 했는데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고 그대로이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 다시는 다이어트 안 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재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왜 TR라인T를 또 할까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건 본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룰대로 안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로 올해 나름 바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성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왜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또 먹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룰대로 안 한 것. 첫 번째는요. 이왕 할 거면 룰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이 아끼다 똥 된다인데요. 뭘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2022년 지금 영월이라면서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이걸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친구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되나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네.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그럼 담배 필 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든지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대답은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EBA 되고 PA 돼야 하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PA 되고 EBA 되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더 힘들어도 되고 뭐가 힘드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너 뭐가 그렇게 좀 힘들었니? 어떨 때. 예. 근데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나서는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과정들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치에 대한 정리가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힘들어도 되는 결과물이구나 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는 계약 같은 거예요. 딜 같은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뭘까요? 약속입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 드라마 보셨어요? 대상은 정우성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요. 사귀었어요. 여러분 대상이 정우성이에요. 마실 수 있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뉴스킨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월에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뭔가 이건 아끼고 이것까지는 안 하고 성공할 수 없을까? 네. 이런 생각했을 때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데 그냥 주자.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갑자기 일이 쉬워지는 하루아침에 일이 쉬워지는 그런 기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심플합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얻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마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킨의 성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가족을 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 내어줄 수 있는 것들 아끼지 마세요. 줄 거 다 주고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다도 뭐라고 하죠? 들리세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시죠? 뭐라고 했냐면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하지 마. 시도라는 말은 없어. 하거나 하지 않거나야. 이렇게 결정하셔야 일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제가 20년 차예요. 쉬운 과정, 쉬운 해가 없었고 또 어려운 해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제 능력의 차이도 다른 것들의 차이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 차이였어요. 제 마음먹음, 제 목표 차이가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냥. 아니면 하지 말거나.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께 숙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해요. 저희 파트너의 온 뉴스키너의 2022년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숙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냐면 이건 벨로시티고요. 이건 2000BR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3061 하시잖아요. 이 숙제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님이 지난달에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4세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천수를 누리셨고요. 그리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한 번 가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전날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였고요. 말씀도 또렷하게 하셨고 너무 막 가슴에 뭉클했던 건 104세 되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너희들 덕분에 삶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용돈 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뭉클했는데요. 할머니께서 99세가 되셨을 때 백수연을 이제 자손들이 같이 해드렸거든요. 이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외가 쪽 핏줄이기도 하고요. 친가 쪽 핏줄이기도 해요. 양쪽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이 결혼하셔서 자손 다섯을 낳으셨고요. 첫째가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11명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들도 지금 결혼을 했고요. 자손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이 태어났고요. 그 총 합계 39명이 할머님의 백수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예. 그때 생각했습니다. 와, 이대로 만약에 평균 2명씩의 자녀를 낳는구나. 이렇게 4대가 늘어난다면 88명이 되겠네. 5대로 2명씩 자손이 낳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6대까지 확장된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계산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까지 694명의 자손을 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친가 쪽 핏줄이기도 합니다. 친가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고모 2분을 낳으셨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가 태어났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6명의 증손주가 있습니다. 현재 26명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2명씩 확장이 된다면 4대, 5대, 6대까지 확장되었을 때 380명의 자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3명과 5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26명과 39명입니다. 그리고 6대까지 잠재 인원이 380명과 694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숫자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어떤 거예요? 380과 694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3과 5가 크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뻔한 이치잖아요. 증손주는 누가 낳을까요? 손주들이 낳는 겁니다. 손주는요. 예, 손주는 내 자식이 낳는 겁니다. 내가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은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냐면 1대를 많이 낳는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대가 확장되는 1대를 많이 낳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에요. 그룹을 만드는 힘은 1대를 만드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런데 2000BR의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 솔직히 열심히 안 했어. 이런 소리를 2022년 말에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 여러분께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버디팟 이것 들어갑니다. 네, 롱퍼트가 성공합니다. 안나 노르트크 비스트. 잔디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잔디결이 흐르는
펫은 정말 홀컵의 근처에만 이 걸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리디하고 버디 펫. 이거 살짝 짧았어요. 요거는 한 10초 아니요, 기다릴 이거- 수 있죠. 여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공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 들어간 이유는요, 살살 쳐서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라이도 봐주고, 옆에서 바람도 봐주고, 예. 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치는 건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으로 친다면, 방향이 맞고, 바람이 어떻건, 100번을 쳐도 1000번을 쳐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랑연의 전략과 어떤 방향성, 이게 잘못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결국 치는 건 내가 치는 거예요. 살살 치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2022년 저희는 믿고 세게 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숙제하는 우리, 2022년 이 시점에 축제를 벌이는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똥됩니다. 2022년 세게 칩시다, 여러분.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 네. 마지막 영상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거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거죠. 거의 들어갔는데. 근데 그렇게는 100번, 1000번을 쳐도 안 들어간다. 왜냐면 살살 쳤으니까. 2022년을 조금 더 세게 치자라고 얘기해 주신 원종탁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장님께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사실 20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긴 시간 사업하시면서 힘이 들었던 시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넘어가셨을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사장님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팸 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뭐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사장님의 경험이 담긴 어떤 조언이 있으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쑥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사실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꾸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라고 했을 때 사실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힘든 순간이라고 많이 떠오르는 게 그렇게 이미 잊은 것 같은데요. 굳이 돌이켜보자면 제 방법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힘든다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뭔가 구멍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가 있죠.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해결한 듯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했다 한들 다음 문제, 다음 구멍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순간 한 번에 뛰어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멍에 빠진 이유는요. 구멍보다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멍보다 커지기로 마음먹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즉 목표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목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겁다라고 느꼈을 때 아예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여버렸을 때 그 장애물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기억에 남는, 제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조규철 사장님께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메시지였고, 여러분께도 많이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하모니 G7의 이길재 사장님께서 비즈니스를 제가 막 시작하고 2달 차인가 그랬는데 백만장자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백만장자 특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노하우가 다 공개된다고 얘기하니까 뭣도 모르는 저는 막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세미나장에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기철 사람을 처음 뵙는 날이었거든요. 아마 연예인 같은 분이 기가 빵빵하신 분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 쑥스러운 듯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앞에 서시는 거예요.
앞에 서셔서 뭐 어쩌고 하면서 큰일 났네요. 특별한 게 없는데 하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실까 했는데 갑자기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걷기,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한 2, 30분 정도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걸 하실 능력이, 신체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 말고요. 한 2, 30분 걷는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원이 손을 들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운동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계신 분 계속 손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손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냉큼 내렸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조기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예, 저는 뉴스킹 비즈니스를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른 그 1시간 동안의 강의 동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요.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났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거나 나 자신이 낮아질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메시지가 항상 저한테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해보자.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인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조금 높여 잡아보는 것이 장애물을 구멍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구멍에 빠진 이유는 내가 목표보다 작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2, 30분 뛰는 정도로 계속 우리가 뛸 수 있다면 지금 사장님이 계신 그 위치까지 저희도 갈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그 대답해 주신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저희 2022년 진짜 잘 돼야 되거든요. 저희 네. 모두가 2022년이 성공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 성공하는 방법은 없다. 대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을 못해라는 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까 조기철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2022년에 정말 성공을 위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조금 긴 시간 하면서 반복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저도 처음에는 부족한 인맥이 아쉬웠고 미천한 경험도 아쉽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 성격도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족과 친한 지인의 반대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에게서 뭐 하나를 딱 바꾸라고 한다면 뭘 바꿀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묻어있는 낡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습관을 우리 비즈니스는 성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릇을 만드는 일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묻어있는 낡은 습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요. 마라톤을 뛰고 우승한 사람에게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마라톤 1등을 하셨는데 어느 구간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어떠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마라토너가 했던 가장 힘든 순간이 뭐였을까요?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2시간 내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외부적인 다른 요소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낡은 습관 하나,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걸 좀 버려내는 그 노력은 여러분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낡은 습관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그 작은 미세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내는 용기와 노력이 여러분을 자신감 붙게 할 것 같고요. 2022년을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 내 낡은 습관을 반드시 바꿔라. 알겠습니다. 쌤, 너무나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구팸 가족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기보다 저도 숙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걸을 수 있는 건요, 저희가 하드 트레이닝 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계속 넘어지면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걷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1대에 집중하고 우리 파트너들이 또 우리가 함께 1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리크루팅한 그분이 1대에 집중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꼭 2022년은 숙제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